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른바 쌍특검 법안 국회 통과한 소식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또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할 특검법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석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적 180명의 전원 찬성,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적 181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규탄대회에서 한 말인데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악법 폭주, 민심 교란 행위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 쌍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의 특검은 원래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왔다. 야당이 임명한 경우도 물론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된 사안이었다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 처음인 것 같다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대통령실의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월 9일 본회의에서는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미뤄서 총선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걸 다시 상정해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되는 의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재표결 때 가결표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이탈할 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새롭게 발간한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달 말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이런 표기를 한 건데요. 예.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갸오위다오, 그러니까 일본명 센카쿠 열도, 그리고 쿠릴 열도, 독도 문제와 같이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독도를 센카쿠, 쿠릴 열도랑 같이 적으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고 진행 중이다라고 기술하면서 독도는 영토 분쟁이 없다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반대되는 기술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즉각 시정하라. 그런 지시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에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거 보고받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입장문을 냈는데 기술된 내용 중에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 식별이 돼서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처음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전하규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 때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이들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국회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죠? 맞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한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서 정치인은 적어도 30만 명의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한다면서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는 걸 잘하려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응답했습니다. 평소에도 의장님의 품격과 상생의 정치인의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대단히 존경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의장님이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 더 배우겠다. 항상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20분 만났군요. 자, 오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만남은 4시에 국회 본청의 이재명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보통 관례상으로 이뤄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덕담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상견례니까 뭐 찾아가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어제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바 있는데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비대위원장 향해서 겨냥해서 날선 비판 계속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다라고 한 건데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대표 비난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고요. 여당이 하자는 게 없고 오로지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 제시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서도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치 마인드 아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서 하시고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이 됐는데 아이를 안고 왔다고요? 맞습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 협박해서 수천만 원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구속됐습니다. 어제 인천지법이 이 여성에 대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요. 이 A씨로 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 투약 혐의 받은 고 이선균 씨 협박해서 5천만 원 챙긴 혐의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출석할 때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아이를 안고 출석하는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A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윗집에 살면서 친분을 계속 유지해 왔다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씨가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을 했는데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됐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